자, 에너지의 종류, 에너지 소개하는 시리즈 5번째 시간, 그 다음에 열 에너지는 지금 2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앞에 좀 동영상이 길었죠? 근데 꼭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만드는 에너지 시리즈 동영상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열 에너지가 너무 중요해서 따로 열역학이라고 하는 그 물리 분야가 있을 정도입니다. 열만 연구하는 학문이요. 그래서 앞에 동영상하고 지금 동영상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좀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생들 1, 2학년 학생들도 좀 기초 개념을 좀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열 에너지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열 에너지가 중요하냐면 에너지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아시죠? 에너지 전환은요. 에너지는 참 독특해요. 물리학뿐만 아니라 과학의 어떤 근대 과학의 근간을 이루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기초가 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두 개의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는데요. 이 두 놈이 보존되는 양식이 약간 달라요. 운동량 보존은 물체의 운동의 양, M과 V의 곱으로 나타난다는 물체의 운동량은 항상 보존된다는 건데, 그냥 이 값이, MV 값이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MV 값이. 근데 에너지는 독특해요. 에너지는요, 보존은 되긴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보존이 돼요. 야, 이 희한하죠? 이런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V1- 플러스 V2- 이렇게 돼요. 네. 이 MV라고 하는 형태, 이 합의 총량이 항상 일정하다, 보존된다라는 건데, 에너지는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변신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다른 형태로 전환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환된다, 다른 형태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바뀐 총량을 다 더하면 원래 총량과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보존된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두 개가 보존되는 양식이 좀 다르다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전환할 때는 반대 어때요? 어떤 전환 장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좀 항상 가르쳐 드리는데, 예를 들면 전구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어때요?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죠? 빛에너지라는 형태로 바뀌죠. 빛에너지라고 하는 형태로 다르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빛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환되었다, 바뀌었다, 모양이 바뀌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건 제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이거를 우리가 제가 뭐라 하냐면 전환장치, 에너지 전환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에서는 어떻죠? 보통 자동차 엔진은 가솔린 엔진. 이거는 무슨 전환장치죠? 가솔린 엔진은요? 그러니까 화석연료, 가솔린에 있는 석유에 있는 화학적 에너지, 화학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동력,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운동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된다. 무엇을 통해서? 가솔린 엔진이라는 전환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좀 얘기하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을 잘 보시면요, 잘 관찰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전환 장치를 통해 에너지를 바꿀 때에 반드시 전기 에너지 100이면 이 모든 100의 에너지를 빛 에너지 100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석유 속에 있는 모든 그 화학 에너지를 남김이 없이, 낭비되는 게 없이, 쓸데없이 다른 데로 빠지는 게 없이 모두 다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로만, 또
그 뭐 있잖아요. 자동차 안에서는 전기 제품도 많이 사용해요. 내비게이션 사용하죠. 음악 들으려고 뭐 카세트 키죠. 이런 전기 에너지로 뭐 이렇게 바뀌는 이런 거 다 합쳐서 유용한 에너지로 모두 100을 100 다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거를 이런 전환 장치를 뭐라 하냐면은 연구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지금 제2종이라고 하거든요. 2종 연구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야, 이런 장치가 있다면 딱 100의 에너지를 모두 쓸모있는 에너지 100으로 바꿀 수 있다면 최고죠 이거. 예. 근데 실제로 이러한 연구기관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논문이 나온대요. 자기가 이런 연구기관을 만들었다고. 어우, 진짜 이거 만들면 대박이죠. 노벨상 둘째치고요. 이 사람은 진짜 인류의 봉산, 진짜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거예요. 지금 열심히 만들고 뭐 있지만, 주장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지금 모든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내가 원하는 에너지, 원 에너지 또는 쓸모있는 에너지, 쓸모있게 사용되는 에너지로 다 바꿀 수는 없고, 필연적으로 이 과정에 뭐가 생기냐면 반드시 그냥 쓸모없이 버려지는 에너지, 더 이상은 사용이 불가능한 에너지, 또는 쓸모없이 버려지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문제죠. 이거를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또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많이 쓰냐면 효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써요. 효율적이다 많이 들으셨죠. 이게 결국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가 투입된 에너지, 내가 투입한 에너지 있죠. 어떤 전환장치에 투입했어요.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투입했는데, 그것에서 내가 쓸모있게 뽑아낸 에너지 있죠. 쓸모있게 사용된 에너지, 요 비율, 보통 여기다가 이제 100을 곱하면 이제 퍼센트가 되는 거죠. 퍼센트가. 근데 보통 이렇게도 안 써요. 그냥. 예. 이렇게 쓸모있게 사용한 에너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요거를 이제 이 전환장치의 효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효율. 이종 연구기관은 이게 얼마란 얘기죠? 100을 딱 투입해서 100 딱 사용하니까 얼마예요? 이거는 에너지 효율이 1이란 뜻이에요. 100%.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적이 없다. 이거를 반드시,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전환을 하게 되면, 전환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 버려지는 에너지가 발생한다. 특히 이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대표적인 유형이 열 에너지예요. 주로 열로 많이 버려져요.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이다,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아예 법칙으로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버려지는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거를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옵션이에요. 여기까지는 좀 이 연력학 2법칙을 알 필요는 없어요. 딱 여기까지만 좀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 내용이요. 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솔린 엔진은 그럼 효율이 얼마일까요? 효율을 간단히 2라고 표시해요. 효율이 이거는 가솔린 엔진은 약 0.25에서 0.3까지 간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화석연료, 가솔린, 휘발유를 딱 넣었는데 얼마만큼의 유용한 에너지로 뽑아지느냐면, 자동차 굴리는데 뭐 전기 사용하는데 뭐 유용한 에너지 사용되는 게 그 중에서 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0 정도 딱 투입했더니 25 정도만 딱 유용하게 사용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75는 어떻게 해요? 거의 좀 버려지는 에너지가 된다. 안 좋죠. 그쵸. 이거를 위해서 좀 도식화 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예.
투입한 에너지. 쫙 투입한 에너지로 어때요? 에너지 전환 장치 쓰죠. 가솔린 엔진이나 무슨 에너지 장치를 떡 타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쓸모 있는 또는 활용된 에너지, 쓸모 있게 활용한 에너지, 이렇게 다 100으로 가면 좋은데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 예, 버려지는 에너지,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에너지, 이게 발생한다. 이거죠. 그럼 이거 이렇게도 또 도식화 시킬 수 있겠네요. 이렇게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언어를 배운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씩 좀 간단하게 도식화라 그래요. 수식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쉽게 좀 알아볼 수 있는 모형, 이런 수식, 도형으로 나타낸다, 도표로 나타낸다, 이런 도식화라 그러는데 이런 도식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과학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대. E1 쓸모있게 활용한 에너지, 버려진 에너지 E3. 어떻게 또 정리가 되죠? E1은 E2가 있으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우리의 목표는 뭐다? 항상 이 장치를 잘 만들어서 E3를 가급적 줄이고 E2를 가급적 놓치는 게, 즉 효율적인 장치를 만드는 게 또 되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효율을 좀 많이 따지게 됩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열 에너지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좀 이제 1학년 수준에서는요. 이것 좀 알아두세요. 열을 옛날에는 이제 에너지인 줄을 몰랐어요. 이거를 열도 에너지예요 라고 이렇게 밝혔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너지 단위가 뭐라고요? 에너지 단위가 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열을 딴 걸로 생각했으니까 열량을 잴 때 보통 이제 칼로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아직도 써요. 사람의 평균 하루, 성인의 평균 하루 섭취해야 될 음식 에너지량 얼마라고요?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 제가 알기로는 1400에서 1800 킬로칼로리인가? 예, 이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이게 아직도 옛날 습성이 남아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칼로리라고 하는 거는 뭐다 이제? 이것도 에너지의 단위이다. 이거 좀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위가 다르니까 이거를 서로 이렇게 전환하는 환산표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1달러를 어떻게 해요? 1달러를 얼마요? 요즘에 1200원인가? 1200원 이렇게 달러를 원으로 바꿀 때 얼마요? 1200 곱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환산 이 공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1칼로리는 얼마에 해당하냐? 줄로 따지면 4.2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마치 1달러는 1200원이다 이러는 것처럼 1칼로리도 4.2줄이다. 칼로리가 뭐니까 에너지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 열에너지 그 동영상하고 이번에 열에너지 동영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반복해서 보세요.